네, 안녕하세요. 거천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최보금이라고 합니다. 우선 2022 개정교육과정 이후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습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학교 시험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거천고 같은 경우는 미래엔 신유식이라는 미래엔 교과서를 좀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교과서 개편과 함께 이제 등급제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뀝니다. 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다는 것의 의미는 이전에는 9개의 등급으로 나눴던 친구들이 고작 5개의 등급으로 거의 절반에 가깝게 나뉘는 거죠. 쉽게 상위권 친구들을 생각하면 1, 2등급, 과거에 1, 2등급에 해당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전부 다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비율이 됩니다. 언뜻 보면 사실은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의 친구들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또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첫 시험에서 본인의 기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2등급 초반대가 나와요. 그리고 나면 1등급으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게 지금 현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동일합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1, 2등급 받던 친구들이 즉 등급 간의 격차가 훨씬 이전에 비해서 벌어져 있다 보니까 너비 자체가 넓은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평가의 핵심은 어쨌든 간에 내가 한 등급을 올리려면, 내가 1등을 올라가려면 한 등수를 어떤 한 친구는 그만큼 내려와줘야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건데 1등급의 친구들이 이만큼 두텁다 보니 2등급에서 초반대에 있는 친구들이 그 다음 시험에서 그 1등급으로 올라가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그게 이제 이전에 있었던 친구들, 이전에 9등급제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그래도 등급을 좀 올리는데 수월했다라면 이제는 등급이 한번 정해지고 나면 변화가 잘 없다라는 게 좀 아이들이 체감상 많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2등급을 한 2번 받으면 나는 1등급은 안 되겠구나, 나의 등급은 2등급이구나, 이렇게 자리매김을 좀 해버리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가장 이제 5등급제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쨌든 시험은 똑같을 거고 아이들의 성적대가 막 그렇게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이 등급제라는 시스템을 잘 이용해서 조금 더 아이들이 수월하게 학습 계획을 짤 수 있는 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학년 1학기 때 무조건 1등급을 차지하고 그 여기서 내려오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쨌든 한 번, 두 번 시험을 보다 보면 아이들도 그 시험 자체에 익숙해집니다. 게다가 원래부터 이제 좀 타고나기를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국어라는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최상위권 자체가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학습으로도 좀 이렇게 아이들이 쉽게 범접을 하지 못하는 최상위권 친구들이 좀 확고한 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어에서 처음에 낮은 등급에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국어 과목은 처음 1학년 1학기 때 시험에서 감을 확실히 잡고 1등급을 차지한 다음에 거기서 내려오지 않고 자리를 굳히는 것이 조금 상위권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굉장히 크게 강조를 드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자료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내신 등급을 확보하기에 어쨌든 간에 가장 유리한 시기는 1학년 1학기이므로 1학년 1학기 때 성적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더 국어 과목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보통 1학년 2학기 1학년 2학기의 국어 과목 시험 범위는 고전 문학과 중세 문법입니다. 고전, 중세, 아이들이 가뜩이나 공부를 잘 하는 친구들도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아래 등급에 있는 친구들은 훨씬 더 성적을 올리기에는 유리하지 못한 과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때 그리고 현대문학과 현대문법을 주로 다루는 그 시기에 최대한 좋은 점수를 받아서 등급을 유지시켜 나가는 게 가장 큰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장 이제 넘겨주시면 챕터 2에는 작년 거천고 시험 출제 범위나 혹은 수행평가랑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사실 작년 이전에 한마디로
교육과정이 개정되기 이전의 시험들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의미한 건 작년의 시험을 좀 기준으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대부분 26문제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과천고는 별다른 서술형은 없는 학교입니다. 서술형이 없다라는 건 그만큼 객관식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변별이 가능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배점을 높은 문제, 배점 높은 문제에서 틀리지 않고 맞춰주는 것이 바로 상위권 전략의 핵심이 되겠죠. 배점 높은 문제는 그럼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냐? 이거는 다른 학교들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나 학교에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과 관련된 연기 작품, 즉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외부 작품을 보기로 출제함으로써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내신 국어와 그러니까 수능 국어의 면모를 좀 갖춘 그런 수능형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시험 대비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 외부 작품이나 연계 작품에 대한 자료들이 확실히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적중률이 높은 문제, 자료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학원에서 제가 이제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자료로 배부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문법입니다. 어쨌든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는 문법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문법을 잘하는 친구랑 못하는 친구로 크게 나뉘면서 내신의 성적을 좀 좌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신 문법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과천고의 시험 같은 경우는 단순 개념 적용 문제보다는 배점이 높은 문제면 문제일수록 보기, 아까 이제 문학과 마찬가지로 보기를 적용하는 문제라든지 혹은 한 문제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를 주어서 시험 문제 하나하나를 푸는 것 자체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끔 하는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달달달달 완전한 숙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문제풀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수하거나 혹은 시간이 부족해서 시험을 완벽하게 치르지 못할 확률이 높은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학원에서 나가는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클리닉을 통해서 첨삭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공고히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필평가도 지필평가지만 한 가지를 조금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 점은 수행평가입니다. 과천고 아래 표 보시다시피 수행평가가 40%나 됩니다.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아무리 지필평가를 잘 보더라도 결국에는 수행평가에서 많은 감점을 받는다면 그 등급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면서 이 수행평가는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얼만큼 성실하게 임하느냐가 당연히 이제 좋은 점수를 받는 요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초고를 쓴다든지 독후감이나 혹은 감상문을 쓰는 것 그리고 포트폴리오 작성, 이제 논술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류의 수행평가는 기본적으로 초고 및 첨삭의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이 학원에 가면 학교에 가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아이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제 미리 수행평가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치르기 전에 모의평가를 본다든지 혹은 초고를 작성해서 개별적으로 첨삭을 받을 수 있게끔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 학원에 올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온라인 첨삭을 통해서도 수행평가를 준비할 수 있게끔 해서 제 입장에서도 열심히 지필평가를 준비해줘서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봤는데 막상 점수, 등급이 잘 나오지 않으면 속상하기는 당연하고요. 아이들의 성적이 지필평가에서 끝나지 않고 수행평가의 연장선에서 40대 60으로 좀 완벽하게 완성이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수행평가 일정이나 아이들이 잘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 3으로 넘어가 주시면 사실은 여기가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요.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상위권에 올라가서 상위권에서 그 상위권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학원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은 굉장히 싫어하지만 효과는 가장 좋은 시험입니다. 진도에 맞춰서 빈칸 테스트가 시험으로 계속 매주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 수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내신 수업이기 때문에 학교 진도를 팔로우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간혹 어느 학원에서는 어쨌든 간에 공통적으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파트를 먼저 이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맞춰가는 학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진도를 팔로우업해야 반마다 조금씩 진도가 달라서 어떤 반은 예습이 되기도 어떤 반은 복습이 되기도 하지만 학교의 진도에서 한 번 배우고 그리고 학원에 와서 한 번 배우면서 그 주에 보통 한 주에 2번의 학습을 하는 효과를 받게 됩니다. 이 2번의 반복 효과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솔직히 아이들이 뭐 영어, 수학 혹은 다른 요즘 통합사회나 과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어를 일주일에 2번씩 학원에 와가면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내용을 배웠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식은 반복 학습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진도를 팔로우업하는 방식으로 매주 아이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진도와 유인물 같은 것들을 제가 수집하고 거기에 그걸 통해서 양질의 자료를 만들어서 학원 수업 후 그 다음 주에는 다시 빈칸 테스트를 보는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됩니다. 빈칸 테스트는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의 필기를 바탕으로 제일 중요한 파트 제가 직접 제작을 해서 직접 만들어서 매주 진행이 되고 있는 시험이고요. 다른 어느 학원에서도 받을 수 없는 자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빈칸 시험 자체에 점수가 높은 친구들은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자신의 기억만으로 그 빈칸을 채워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가 잘 된 학생들은 이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데 서술형이 없는 학교지만 서술형 테스트를 계속 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로 아이들이 학습 진도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다면 어떤 조건에 맞추어서 서술형을 작성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하는 친구들이 당연히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고 아이들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내신 공부를 효율적이지만 완벽하게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시험의 유형을 좀 다양화하는 것이 저는 제 수업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좀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강조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요즘 수행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소홀히 하면 아까도 강조를 드렸지만 내 집필평가 잘 본 게 소용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 수행평가를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의 학교 생활과 함께 조금 집필평가를 제외하고도 수행평가도 함께 서포트를 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주시면 아마도 이제 저와 함께 했던 학생들의 간단한 지난 성과들, 성적이 많이 오른 케이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자랑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험 과제 학습관리 시스템. 첫 번째로 보시면 누적 복습 테스트가 실시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진도 맞춤 빈칸 테스트랑 함께 진행이 되고 이 시험은 보통은 객관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누적인데요. 아이들이 지지난주 혹은 3주 전에 배웠던 작품이나 개념들은 금세 잊기 마련입니다. 워낙 학습량도 많고 국어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계속 연장선상 안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누적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누적 복습 테스트의 결과가 사실상 시험 기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이들의 실제 시험 성적과 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험의 범위도, 양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문제도 조금씩 어려워지는 그런 유형의 시험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답 노트와 첨삭이 매 시간 시험 이후에 클리닉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클리닉은 학교마다 이제 시험 전 아이들의 스케줄에 따라 수업 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국어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얘들아 오답했니? 네. 어떻게 했어? 라고 하면 해설지 펴고 읽고 이해했어요가 전부예요. 이 오답 노트가 수학 같은 과목에서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국어 과목입니다. 왜냐면 국어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읽고 나면 당연히 다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의지가 있는 친구라면 맞네 그래 나 이거구나 하고 이해하고 자기가 완벽하게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 과목이에요. 그렇지만 다음에 같은 개념이나 같은 내용을 묻는 비슷한 유형이지만 다른 문제를 내면 또 틀립니다. 왜냐하면 글을 읽는 습관이나 사고 과정 자체가 잘못된 사고의 흐름 자체가 수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답노트의 작성을 통해서 예를 들어 1번이 본인이 고른 오답, 3번이 정답이라면
1번이 왜 정답이 아니고 3번이 왜 정답인지를 해설지 없이 스스로 먼저 지문 안에서 혹은 작품 안에서 찾도록 밑줄 긋고 근거를 쓰도록 합니다. 가시적으로 쓰고 나면 본인이 정말 내가 이걸 근거로 답을 골랐구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해설지와 비교를 하도록 해설지를 배부합니다. 그러면 내가 고른 혹은 내가 봤던 근거가 맞았구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정답의 근거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가시적으로 자신들의 사고과정이나 혹은 문장 분석에서의 실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수정하고 나면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풀더라도 틀리지 않게 됩니다. 즉,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 오답노트를 좀 많이 쓴 친구들 중에 성적이 많이 오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공부했던 방식을 사실 아이들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다 저처럼 공부할 줄 알았지만 학생들은 제 마음처럼 공부하지 않고 저처럼 독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독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시스템화한 게 바로 클리닉 시간에 시행하는 오답노트와 첨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희 과제는 이제 공통적으로 나가는 주간 과제 이것과 그리고 마더텅을 이제 구입을 해와서 독서와 문학 두 파트로 개별 과제가 진행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내신, 이 과천고 내신은 기본적으로 학교 시험 범위만 공부한다고 해서 잘 볼 수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국어의 공부가 시험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함께 진행되어야 되고, 아이들의 개별적인 성취도나 혹은 성적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게끔 속도를 조절해서 마더텅 숙제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 과제도 제가 직접 아이들 교재 검사하면서 숙제로 이제 내주고 있고요. 확실히 이거를 같이 했을 때 훨씬 더 내신 성적이나 아이들이 국어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빠른 향상도를 보이더라라는 점을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